윤 대통령은 30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종합 준공식과 3, 4호기의 착공식에 참석해서 테이프를 끊고 축사를 했는데요. 그 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2, 1.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현재 고리 2호기, 3호기가 멈춰서 있고 내후년까지는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됩니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신산업을 위해서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시기 함께 열렸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행사가 경북 울진의 한울 원자력 발전소에서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준공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한울 3, 4호기의 착공식이 있었는데 신한울 원전 1, 2호기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건설에 시간이 소요가 돼서 이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이미 상업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울 2호기 같은 경우가 올해 4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을 해서 이미 가동 중이었는데 어제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준공식 행사를 가진 것이었죠. 그래서 종합준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합준공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 착공식을 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 착공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신한울 3, 4호기가 원래 사업을 시작한 게 2016년이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한수원이 건설 허가를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2017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이 공식화되면서 원전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게 10월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2021년이었죠. 2021년 12월에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부지를 방문을 해서 이제 잡초가 무성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신한울 3, 4호기를 빨리 공사를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제 한 3년 만에 지켜진 셈이 된 것이죠. 같은 장소에서 한 약속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7년간이나 방치돼서 잡초만 무성했던 신한울 3, 4호기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원전이죠. 네, 바로 그 우여곡절이 정치라는 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3, 4호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부가 소위 그 새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다 해가지고선 신재생 에너지, 뭐 대체 에너지를 그 주장하면서 원전은 이제 축소시키는 것이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사업이 중단된 후에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착공식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완성이 되면 700만 명이 넘는 720만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소위 그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위 그 재생 에너지, 뭐 대체 에너지 하면서 원전을 줄였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을 오히려 늘려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그 탄소 배출에 있어서 원전이 상당히 큰 강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원전을 대처할 만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게 맞지만 지금 당장 이 원전을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였고 따라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점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신한울 3, 4호기는 비슷한 규모의 기존 원전과 비교를 할 때 앞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자리를 무려 720만 개 이상 창출할 거라고 분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건설이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한수원이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2조 9천억 원 가량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원자로랄지 터빈 발전기 이런 원전 주기기를 건설하는 그런 계약 금액이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펌프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주변기기, 보조기기를 또 건설하기 위해서 한 2조 9천억 원 정도, 2조 원 넘는 돈으로 또 거의 3조 원 가까운. 그렇습니다. 추가로 계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 원전 건설 비용만 약 5조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규모의 원전을 건설할 때 약 700만 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원자로를 짓는다라고 할 때 또 수천여 개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또 맺어야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기기나 여러 가지 장치나 부품을 납품을 하는 이 중소기업이 수천 군데가 되기 때문에 한 720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경북도나 울진군이나 이 앞으로 이 원전이 건설되는 10년뿐만 아니라 원전이 운영되는 기간 한 60년 정도 동안에 한수원이 이곳에 한 3조 원 정도의 정책 보조금을 네.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 경북도나 울진군의 지자체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올해 입시부터 거의 지원자가 없었던 원전 관련 학과에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가 원전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외국 사례들을 거론했네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6대 강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살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념적 색채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전을 퇴행하고 또 주저앉게 만든 것은 상당히 문제가 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 사례를 거론을 했는데요. 일단 그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구체화해서 지원특별법 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지금 프랑스도 원전 강국이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강국이거든요. 원전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원전을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네. 그래서 과거 부시 행정부 때는 원전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다가 민주당 정부에 들어서면 좀 주춤하거든요. 더군다나 오바마 행정부 때는 또 셰일가스 붐이 올라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지구 환경 문제 때문에 오히려 원전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중동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근데 중동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원유가 생산되는 나라인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원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히려 선진국들은 원전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역행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